남편이 출장을 간 첫날 밤이었다. 집안은 이상하리만큼 고요했고 시골 특유의 눅눅한 공기와 빗소리가 방 깊숙이 스며들었다. 지영은 이불을 턱까지 끌어올리고 누웠지만 쉽게 잠이 오지 않았다. 도시의 익숙한 소음 대신 창밖의 빗소리만이 그녀의 귓가를 채웠다. 민준이 출장을 가기 전 몇 번이나 전화할 테니 걱정 말라고 다독였지만 혼자 남겨진 시골집은 생각보다 더 낯설고 외로웠다. 그녀는 결혼 후 처음으로 시댁에 내려와 한 달째 머무르고 있었다. 시아버지를 제외하고는 아무도 없는 이 집에서 그녀는 마치 섬처럼 고립된 기분이었다. 민준의 부모님은 그가 어릴 때 돌아가셨고 시아버지 혼자 이 큰 집을 지키고 계셨다. 지영은 시아버지에게 잘해드리고 싶었지만 워낙 무뚝뚝하고 말이 없는 분이라 어떻게 다가가야 할지 몰랐다. 그저 불편한 침묵만이 그들 사이에 흐를 뿐이었다. 그날 저녁, 민주는 예정보다 일찍 떠났다. 원래는 다음날 아침에 출발할 예정이었는데 회사 사정상 급하게 서울로 올라가야 했다. 현관에서 민주는 지영을 꼭 안아주었다. 혼자 있어서 괜찮겠어. 무서우면 전화해. 밤새도록 통화해줄게. 그의 따뜻한 말에도 불구하고 지영의 마음은 불안했다. 시골의 밤은 도시와는 달랐다. 칠흑 같은 어둠과 정적은 그녀를 더욱 작고 외롭게 만들었다. 민준의 차가 마을 어귀로 사라지는 것을 보며 지영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이불을 턱까지 끌어올리고 누웠는데 거실 쪽에서 발자국 소리가 다통봉다의 전만 처음에는 바람에 흔들리는 소리겠더니 생각했다. 낡은 시골집이라 바람이 불면 창문이나 문틈으로 소리가 나는 일이 종종 있었다. 하지만 발자국이 점점 문 앞으로 다가오는 느낌이 들었다. 규칙적이고 느릿한 발소리는 분명 누군가의 것이었다. 지영은 숨을 죽였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다. 누구지 시아버지인가? 그녀는 온몸이 얼어붙는 것을 느꼈다. 문고리가 천천히 돌아가더니 문이 삐걱이며 열렸다. 그 틈 사이로 시아버지가 서 있었다. 어둠 속에서도 그의 표정은 분명히 보였다. 당황과 머뭇거림, 그리고 설명하기 어려운 어떤 기묘한 기류. 그의 눈빛은 흔들리고 있었고 그의 얼굴에는 알 수 없는 감정이 스쳐 지나갔다. 지영은 이불을 더 끌어올리며 몸을 웅크렸다. 전등이 나가서 불 좀 빌리려고. 그의 목소리는 낮고 조심스러웠다. 평소의 무뚝뚝한 목소리와는 달랐다. 왠지 모르게 부드럽고 그 안에 어떤 망설임이 담겨 있는 것 같았다. 지영은 얼어붙은 채 고개만 끄덕였다. 그녀의 목소리는 나오지 않았다. 그는 방 안으로 한 발자국 들어왔다. 가까이 다가오자 젖은 셔츠에서 빗물 냄새와 약간의 땀 냄새가 섞여 올라왔다. 낡은 집 특유의 나무 냄새와 흙 냄새도 뒤섞여 지영의 코끝을 간지렸다. 그 순간 심장이 빠르게 뛰는 것을 느꼈다. 그녀의 온몸의 신경이 그의 움직임 하나하나에 집중했다. 전등을 건네주려 손을 뻗었는데 손끝이 스쳤다. 짧고 찰나의 접촉이었지만 그 감각은 이상하게 오래 남았다. 마치 뜨거운 불꽃이 손끝을 스쳐 지나간 것 같았다. 지영은 재빨리 손을 거두었다. 그의 손은 투박하고 거칠었지만 그 안에 묘한 온기가 느껴졌다. 그는 고맙다며 물러났지만 그날 밤은 쉽게 잠들지 못했다. 잠이 오지 않아 뒤척이는 동안 그녀는 계속해서 그의 눈빛과 그 짧은 손끝의 접촉을 떠올렸다. 그에게는 어떤 의도가 있었을까? 아니, 어쩌면 아무 의도도 없었을지도 모른다. 그저 전등을 빌리러 온 것일 뿐. 하지만 그녀의 마음은 쉽게 진정되지 않았다. 빗소리는 밤새도록 창문을 두드렸고 그 소리는 그녀의 불안한 마음을 더욱 증폭시켰다. 다음 날 아침, 부엌에서 밥을 짓고 있는데
시아버지가 들어왔다. 그의 얼굴에는 어젯밤의 어색함이 사라진 듯 했다. 그는 평소처럼 무뚝뚝했지만 왠지 모르게 그의 눈빛은 부드러워 보였다. 도연이 없으니 심심하겠네. 그는 부드럽게 웃었다. 그의 웃음은 왠지 모르게 지영의 마음을 간지럽혔다. 지영은 대답하기도 전에 시아버지는 쌀을 씻는 그녀의 옆에 서서 도마 위 채소를 썰기 시작했다. 그의 팔꿈치가 가끔 그녀의 팔에 스쳤다. 평소라면 아무렇지 않게 넘겼을 텐데 전날 밤의 일이 떠올라 괜히 긴장됐다. 그의 큰 손이 도마 위에서 능숙하게 움직였다. 칼질 소리가 리드미컬하게 들렸다. 그 모습은 마치 오랫동안 혼자 살림을 해온 사람 같았다. 지영은 애써 아무렇지 않은 척 행동했다. 하지만 그녀의 심장은 여전히 불안하게 뛰고 있었다. 그녀는 그가 자신의 불안감을 눈치챌까봐 두려웠다. 아침 식사를 준비하는 동안 두 사람 사이에는 대화가 거의 없었다. 그저 조용한 움직임과 소리만이 공간을 채웠다. 하지만 그 침묵 속에서 지영은 묘한 긴장감과 함께 알 수 없는 감정들이 싹트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그것은 마치 빗물에 젖은 흙에서 피어나는 새싹처럼 조용하고 은밀하게 자라고 있었다. 그날 저녁 비가 더 거세졌다. 창문을 두드리는 빗방울 소리는 이제 폭우처럼 들렸다. 시아버지가 장독대 뚜껑을 덮어야 한다며 우비를 챙겼다. 낡은 장독대들이 마당 한쪽에 놓여 있었고 빗물이 그 위로 사정없이 쏟아지고 있었다. 밖에 혼자 나가긴 힘들지. 같이 가자. 시아버지가 말했다. 지영은 잠시 망설였다. 그의 옆에 서는 것이 왠지 모르게 불편했지만 혼자 폭우 속으로 나가는 것은 더 무서웠다. 결국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는 빗속으로 걸어 나갔다. 빗줄기는 너무 강해서 앞이 잘 보이지 않았다. 바람은 거세게 불어 우비를 젖어 몸에 달라붙게 만들었다. 지영은 몸을 움츠렸다. 그때 시아버지가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듯 살짝 밀며 앞으로 나섰다. 어깨를 맞대고 장독대 뚜껑을 덮는데 바람에 우비가 젖어 몸에 달라붙었다. 그의 천이 우비 너머로 전해졌다. 따뜻하고 단단한 온기였다. 순간 시선을 피했지만 그 역시 잠시 그녀를 바라보는 것 같았다. 그의 눈빛은 빛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았다. 그 눈빛 속에는 왠지 모르게 지영을 보호하려는 듯한 강렬한 의지가 담겨 있었다. 밤이 깊어갈수록 집안의 공기는 점점 묘해졌다. TV를 켜놓고 마주 앉아 뉴스를 보는데 대화는 자꾸 개인적인 쪽으로 흘렀다. 시아버지는 마치 자신의 오랜 비밀을 털어놓듯 젊은 시절 이야기를 꺼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부드러웠고 그의 눈빛은 아련한 그리움으로 가득했다. 그의 이야기 속에는 돌아가신 시어머니에 대한 사랑과 함께 홀로 남겨진 외로움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그런데 그 부드러움이 지영을 불편하게 했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단순히 추억을 회상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마치 지영에게 무언가를 기대하는 듯한 묘한 갈망을 담고 있었다. 도연이 없을 땐 내가 지켜줘야지. 그 말이 어쩐지 단순한 농담처럼 들리지 않았다. 그 순간 지영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그의 말은 마치 그녀의 마음속 가장 깊은 곳을 건드리는 듯했다. 지영은 애써 태어난 척하며 고개를 숙였다. 그녀는 그의 눈빛을 피했다. 그 눈빛을 마주하는 것이 두려웠다. 그가 그녀에게 어떤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지 그녀는 알 수 없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그들의 관계는 이제 더 이상 평범하지 않다는 것이었다. 그날 밤 지영은 잠을 청하려 누웠지만 창문 틈으로 희미한 불빛이 스며들었다. 밖에 가로등이 없으니 집 밖의 모든 불빛은 어딘가에서 새어나오는 빛이거나
혹은 아주 멀리 있는 불빛을 터였다. 그녀는 눈을 감았지만 잠이 오지 않았다. 심장은 불안하게 뛰었고 귓가에는 빗소리가 더 크게 들렸다. 그리고 그 빗소리 사이로 누군가 마당을 지나가는 발소리가 났다. 발소리는 조용하고 느렸지만 지영은 그것이 분명 시아버지의 발소리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녀는 숨을 죽였다. 발자국 소리가 점점 더 가까워지더니 다시 그녀의 방 앞에서 멈추는 기척이 느껴졌다. 문고리가 살짝 움직이는 소리가 들렸다. 끼익. 아주 미세한 소리였지만 지영의 귀에는 천둥처럼 크게 들렸다. 그녀는 온몸이 얼어붙는 것을 느꼈다. 문이 열리고 시아버지의 그림자가 문틈 사이로 길게 드리워졌다. 어둠 속에서 그의 모습은 더욱 거대하게 느껴졌다. 그는 아무 말 없이 방 안으로 들어왔다. 한 발자국, 또 한 발자국. 느릿하고 조심스러운 발걸음은 지영에게는 마치 숨통을 조여오는 듯 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고 그녀는 몸을 일으켰다. 왜 그러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공포와 불안, 그리고 알 수 없는 묘한 감정들이 뒤섞여 있었다. 그는 잠시 지영을 바라보다가 아주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냥 내 얼굴이 보고 싶어서. 순간 숨이 막히는 듯한 침묵이 흘렀다. 그의 눈빛에는 설명할 수 없는 감정이 번지고 있었다. 그것은 갈망이었고 외로움이었고 동시에 어떤 위험한 욕망이기도 했다. 지영은 한 발 물러섰지만 그는 여전히 그 자리에 서 있었다. 그리고 그 순간 지영은 알았다. 이건 단순한 오해가 아니라는 걸. 어쩌면 이미 우리 둘 다 위험한 경계선 위에 서 있다는 걸. 그녀의 마음속에서는 경고음이 울렸지만 동시에 묘한 이끌림도 느껴졌다. 새벽녘. 아침이 오자 모든 것이 꿈이었던 것처럼 보였다. 밤새 내린 비는 그쳤고 창밖은 맑은 하늘이 드러났다. 새소리가 들리고 아침 햇살이 방 안가득 쏟아져 들어왔다. 그러나 꿈이 아니었다. 침대 곁에 접어둔 카디건의 주름이 어젯밤의 긴장을 그대로 품고 있었다. 지영은 일부러 늦게 일어나 부엌으로 내려갔다. 시아버지는 이미 밥을 안 치고 된장국을 끓이고 있었다. 등바디에 몸을 기댄 채 그의 뒷모습은 여전히 무뚝뚝하고 묵묵해 보였다. 그러나 전날까지 분명히 익숙하던 풍경인데 이제는 시선을 오래 둘 수가 없었다. 그의 등은 어딘가 더 굽어 보였고 그의 움직임은 어딘가 더 조심스러워 보였다. 그가 돌아보며 웃었다. 잠 못 잤지. 비가 하도 오락가락해서. 그는 걱정스러운 듯 물었다. 지영은 웃는 얼굴을 흉내내고 고개를 끄덕였다. 네, 조금요. 그가 국을 떠내 앞에 놓아주었다. 뜨거운 김이 모락모락 피어나는 된장국. 숟가락을 들여다 말고 그녀는 왠지 모르게 식탁에 놓인 그의 손에 시선이 멈췄다. 손등에 잡힌 굵은 핏줄이 이상하게 눈에 들어왔다. 투박하고 거친 손은 분명히 오랫동안 노동을 해온 사람의 손이었지만 그 안에는 묘한 따뜻함이 느껴졌다. 그녀는 아무렇지 않은 척 대화를 시작했다. 오늘 마을에 관해서 어르신들 검진 있다던데요. 그래, 점심쯤 가볼 생각이야. 너는 집에 있어도 된다. 시아버지가 무뚝뚝하게 대답했다. 같이 가요? 장보기도 해야 하고요. 지영은 애써 밝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그 짧은 머뭇거림이 왜 그렇게 길게 느껴졌는지 모른다. 그의 망설임은 마치 그녀의 제안에 담긴 숨은 의미를 눈치챈 듯한 느낌이었다. 마을회관으로 향하는 길은 여느 때처럼 조용했다. 빗물에 젖은 흙길은 촉촉했고 풀대음이 코끝을 간지렸다. 그러나 사람들의 눈길은 평소와 달랐다. 누군가는 수군거렸고
또 누군가는 그녀에게 인사를 하면서도 그녀와 시아버지를 번갈아 살폈다. 아직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이미 모든 일이 일어난 사람들처럼 쳐다보는 눈이었다. 지영은 괜히 목소리를 밝게 내며 물었다. 검진 끝나면 시장 들러서 고등어 좀 사요. 시아버지는 그녀의 눈치를 살피듯 혹은 주변의 눈길을 신경 쓰듯 낮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그러자 네가 좋아하잖아. 그 한마디가 귓속에서 오래 울렸다. 그녀가 좋아하는 것, 그녀가 싫어하는 것, 남편마저 자주 잊어버리던 사소한 것들을 이 집에서 가장 오래 그녀를 지켜본 사람만 기억하고 있었다. 그것이 따뜻했는지 위험했는지 구분하기 어려웠다. 그 순간 지영은 묘한 감정에 휩싸였다. 자신을 이렇게 세심하게 기억해주는 그의 마음이 고맙기도 했지만 동시에 그가 그녀에게 어떤 감정을 품고 있는지 알 수 없어 불안했다. 검진을 마치고 시장으로 갔다. 비가 금방이라도 다시 내릴 듯 구름이 눅눅하게 내려앉아 있었다. 지영은 고등어와 상추, 참깨, 멸치를 샀다. 시아버지는 무거운 봉지를 한 손에 들고 다른 손으로는 그녀의 뒤꿈치를 따라 걸었다. 생선가게 앞에서 계산을 마치고 돌아서는데 가게 주인 여자가 건넨 말이 발걸음을 묶었다. 며느리랑 같이 다니시니 보기 좋네요. 사모님은 언제 내려오시려나? 지영은 순간적으로 숨이 막혔다. 사모님, 곧 돌아올 리 없는 사람. 시아버지는 짧게 웃으며 대답했다. 오래전에 떠났지. 이젠 얘가 집안 살림 다 하지. 그 말 속의 고마움, 체념, 그리고 빈자리의 그림자가 한꺼번에 밀려왔다. 지영은 계산서를 지갑에 넣으며 고개를 숙였다. 그녀는 그의 말에서 묘한 슬픔을 느꼈다. 그리고 동시에 그녀 자신도 그의 곁에서 아내의 자리를 대신하고 있다는 생각에 마음이 복잡해졌다. 그때 가게 주인의 눈빛이 지영에게로 그리고 시아버지에게로 다시 지영에게로 움직였다. 알고 있다는 듯 혹은 알고 싶어 한다는 듯 그들의 시선은 마치 칼날처럼 그녀의 마음을 꿰뚫는 듯 했다. 지영은 그 시선을 떨쳐내려고 일부러 조금 더 큰 목소리로 말했다. 아버지 얼른 가요. 비 오겠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바람이 세졌다. 마당에 들어서자 첫 빗방울이 떨어졌다. 우리는 말없이 현관으로 뛰었다. 젖은 공기가 허파 깊숙이 스며들었다. 현관에서 신발을 벗다. 그와 손등에게 또 스쳤다. 이번엔 지영이 더 빨리 손을 뺐다. 그가 아주 작게 미안하다고 말했다. 그 말은 지영을 안심시키지 못했다. 오히려 몸 깊숙한 곳에서 서늘한 감각이 올라왔다. 미안하다는 말로 덮일 수 없는 것들이 있다는 사실이 이미 그들 사이에 그림자처럼 드리워지고 있었다. 점심을 먹고 나서 지영은 신문을 펼쳤다. 글자는 잘 들어오지 않았다. 방 공기가 여름 장마철처럼 눅눅했다. 창밖은 흐렸고 하늘은 잿빛으로 변해 있었다. 그녀는 한숨을 내쉬었다. 그때 문득 남편의 메시지가 왔다. 사진 한 장, 회식 자리에서 웃고 있는 동료들과 함께 찍은 것이었다. 메시지에는 짧게 월말까지 연장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문장이 있었다. 지영은 손가락을 멈추고 화면을 오래 바라봤다. 그 사진은 멀쩡했고 그래서 더 불편했다. 거기엔 지영도 이 집도 어젯밤도 없었다. 남편의 삶은 그녀의 삶과 너무나 동떨어져 있었다. 그녀는 천천히 휴대폰을 뒤집어 테이블 위에 엎어두었다. 오후는 길었다. 시아버지는 마당의 고추대를 살폈다. 빗물에 젖은 고추대들은 위태롭게 흔들리고 있었다. 지영은 거실에서 빨래를 갯다. 햇빛이 잠깐 비치더니 금세 다시 구름이 덮었다. 다 개지 못한 빨래가 무릎 위에서 미끄러졌다. 그때 현관에서 낮게 부르는 소리가 들렸다. 선영아,
이리 좀 와볼래. 하연은 빨래를 내려놓고 마당으로 나갔다. 고추대 한 줄이 바람에 휘어져 있었다. 지지대를 다시 박아야 했다. 흙이 물을 잔뜩 먹어 발이 빠졌다. 시아버지는 그녀의 발목을 잡아 빼주고 자기 장화의 진흙을 털었다. 그가 말없이 그녀의 옆에 서서 지지대를 눌러 박을 때 그의 어깨가 닿았다. 함께 누르고 고개를 들자. 그의 눈과 그녀의 눈이 마주쳤다. 아주 가까운 거리였다. 숨소리가 섞였다. 그의 눈빛은 흔들리고 있었고 그 속에는 묘한 감정이 담겨 있었다. 지영은 먼저 시선을 돌렸다. 안에 들어가요. 감기 걸리겠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더 낮게 가라앉아 있었다. 그래, 먼저 들어가. 그는 한 박자 늦게 대답했다. 그 느림이 온몸에 염주알처럼 흘러내렸다. 그들의 관계는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길에 들어서 있었다. 말은 더 이상 필요 없었다. 침묵이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다. 그 침묵 속에는 그들의 감정, 욕망, 그리고 불안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저녁 무렵 동네 아주머니가 들르겠다는 전화가 왔다. 집 된장이 맛있다며 한 번만 더 나누어 달라고 했다. 지영은 냉큼 네, 좋아요 라고 했다. 누군가의 방문이 필요했다. 제3의 눈, 무언가를 가볍게 만들어줄 기척. 그녀는 혼자서 감당하기 힘든 이 묘한 긴장감을 누군가와 함께 나누고 싶었다. 아주머니는 비를 뚫고 왔다. 마루에 앉아 차를 마셨다.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아주머니가 스치듯 물었다. 아드님은 아직도 출장 중이시고 지영은 짧게 대답했다. 네, 다음 주쯤 돌아와요. 아주머니는 장독대 쪽으로 눈길을 주며 그럼 두 분이서 지내시겠네 라고 말했다. 두 분, 그 두 글자가 공기 중에 오래 떠 있었다. 지영은 고개를 숙인 채 웃었다. 그 웃음은 슬픔과 함께 어떤 체념이 담겨 있었다. 아주머니가 돌아가고 나서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다. 마치 그 소리가 그들의 비밀을 묻어버리는 듯 했다. 밤이 다시 왔다. 비는 더 거세졌다. 창틀이 미세하게 떨렸다. 지영은 방불을 껐다. 눈을 감았지만 내내 깨어 있었다. 심장이 일정한 박자를 잃고 앞질러 뛰었다. 집은 조용했지만 그 조용함은 모든 소리를 감추고 있다는 뜻 같았다. 문 밖에서 미묘한 기척이 났다. 발걸음인지 바람인지 분간하기 어려웠다. 손등이 땀으로 젖었다. 지영은 이불을 끌어당겼다. 시간이 꽤 흘렀을 때 발걸음이 멈췄다. 이번엔 문고리가 돌아가지 않았다. 대신 아주 낮은 목소리가 문 밖에서 흘렀다. 자니? 지영은 대답하지 않았다. 몸을 돌렸다. 문 밖에 침묵이 길어졌다. 그 침묵 끝에서 그가 말했다. 미안하다. 오늘은 그냥 확인하려고. 그 말이 끝나고 한참 후에 발걸음이 멀어졌다. 지영은 천천히 눈을 떴다. 어둠 속에서 그녀의 손가락이 떨리고 있었다. 미안하다는 말이 너무 많아지면 그 다음엔 변명이라는 것을 그녀는 알고 있었다. 그러나 그가 문을 열지 않았다는 사실은 오늘의 경계가 간신히 지켜졌다는 신호처럼 느껴졌다. 안도감이 밀려왔다. 동시에 이상한 아쉬움이 가슴 안쪽에서 작게 움직였다. 그 감정을 인정하는 순간 그녀는 스스로가 아주 나쁜 사람이 된 것 같았다. 다음날 하늘은 맑았다. 비구름이 밤새 남쪽으로 밀려간 듯했다. 햇살이 마당에 쏟아졌다. 지영은 일부러 활기를 냈다. 이불을 털고 방 안 구석구석을 닦았다. 창문을 활짝 열어 습한 공기를 내보냈다. 그가 마루에 앉아 손톱 밑에 흙을 빼내며 그녀를 바라봤다. 그녀는 말하지 않았다. 대신 창틀을 문질렀다. 나무 냄새가 손바닥에 배었다. 전고 무렵 남편에게 전화가 왔다. 기계음처럼 밝은 목소리.
뒤에 섞인 사람들의 웃음소리, 바쁜 숨소리, 다정하지만 분주한, 그래서 비어있는 말들. 잘 지내지 곧 갈게 보고 싶어. 지영은 응, 괜찮아. 여기 다 좋아? 라고 대답했다. 통화를 끊고 나니 방 안이 더 조용했다. 시아버지가 지영의 얼굴을 살피듯 물었다. 도연이는 뭐래니? 다음 주에도 바쁠 거래요. 그래, 일할 땐 다 바쁘지. 그는 씁쓸하게 웃었다. 지영도 따라 웃었다. 그 웃음이 서로의 빈 곳을 확인하는 의식처럼 느껴졌다. 지영도 알고 그도 아는, 그러나 말하지 않는 것. 말하는 순간 되돌릴 수 없게 되는 것. 오후에는 장독대에 새천을 덮었다. 햇볕을 너무 오래 쬐면 맛이 변한다며 그는 꼼꼼히 모서리를 눌렀다. 지영은 바람 빠져나가지 않게 끈을 묶었다. 매듭을 고정하려 손을 뻗다. 끈이 생각보다 짧아 그녀의 몸이 앞으로 쏠렸다. 그 순간 그의 손이 그녀의 허리를 가볍게 받쳤다. 짧았지만 확실한 접촉. 허리뼈 위쪽으로 그의 손바닥의 온기가 전해졌다. 지영은 즉시 몸을 빼지 않았다. 1초, 2초, 3초. 시간이 늘어났다. 그리고 그녀가 먼저 한 걸음 물러났다. 고마워요. 그녀의 목소리는 낮게 가라앉아 있었다. 그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아주 천천히 손을 걷어들였다. 아무 말도 하지 않는 사이가 가장 위험하다는 것을 그들은 동시에 깨닫고 있었다. 말은 물처럼 흐리고 침묵은 유리처럼 또렷했다. 해가 기울 때 동네의 젊은 부부가 김치를 나눠주겠다며 들렀다. 둘은 손을 꼭 잡고 서 있었다. 젊은 남자가 지영에게 상자를 건네며 웃었다. 아내가 담근 배추김치가 아주 잘 익었다며 맛 좀 보라는 말과 함께 지영은 고맙다고 연신 인사했다. 그들이 돌아가고 문이 닫히자 마루는 갑자기 넓어지고 텅 빈 느낌이 되었다. 시아버지는 김치 상자를 열어 맛을 보고 말했다. 짜지도 싱겁지도 않네. 아주 잘 익었네. 지영은 그렇네요 하고 웃었다. 그런데 그녀의 웃음은 금방 사라졌다. 상자 바닥에 작은 메모가 붙어 있었다. 나중에 같이 산책해요 라고 적혀 있었다. 물론 젊은 부부의 아내가 쓴 메모였다. 동네에서 산책 모임을 만든다고 지난주에 이야기한 그 초대.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한 줄이 지영의 눈을 오래 붙잡았다. 산책, 함께라는 단어가 또렷해졌다. 저녁을 먹고 설거지를 마쳤다. 창밖으로 보라색 저녁놀이 내려앉았다. 고양이가 담장을 타고 지나갔다. 지영은 방으로 들어가 불을 켰다. 책을 펼쳤지만 글자는 오늘도 잘 들어오지 않았다. 그때 문 밖에서 노크 소리가 나났다. 어젯밤과 달랐다. 노크는 분명하고 정중했다. 그녀는 책을 덮고 대답했다. 들어오세요. 문이 열리고 시아버지가 들어왔다. 그는 손에 작은 상자를 들고 있었다. 오래된 나무 상자였다. 그는 상자를 지영에게 내밀었다. 네, 시어머니가 쓰던 거다. 바느질함. 요새는 잘 안 쓰지. 그래도 네가 갖고 있으면 좋겠다. 지영은 상자를 받아들었다. 뚜껑을 열자 오래된 실타래와 바늘, 작은 가위, 그리고 색이 바랜 단추들이 가지런히 들어있었다. 눅눅한 나무 냄새와 함께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느껴졌다. 상자 아래층에는 작은 봉투가 있었다. 봉투에는 이름 없는 편지가 들어있었다. 빛이 바래 글씨가 흐릿한 편지. 젊은 날의 약속과 서툰 애정이 뒤엉킨 말들이 적혀 있었다. 지영은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봤다. 그가 말했다. 그 사람은 늘 바빴다. 기다리는 일에 익숙해졌지. 그래서 가족이 허전했다. 나는 더 잘할 수 있었을 텐데. 그의 목소리는 낮고 느렸다. 그 속에는 깊은 후회와 외로움이 담겨 있었다. 지영은 뭐라 대답해야 할지 몰랐다.
그녀는 상자 뚜껑을 닫고 두 손으로 감쌌다. 상자의 모서리가 손바닥을 눌렀다. 그 순간 그는 한 걸음 다가와 그녀의 손 위로 자신의 손을 얹었다. 이제껏 어느 것도 길게 올려두지 않던 그 손길이 이번에는 오래 머물렀다. 지영은 손을 빼지 않았다. 대신 천천히, 아주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무슨 뜻인지 그녀 자신도 확신할 수 없었지만 분명히 무언가를 허락하는 몸짓이었다. 그가 낮게 말했다. 지영가. 그녀의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방 안을 가득 채웠다. 한 번, 두 번 부르지 않아도 이미 들리는 이름. 그녀는 그의 눈을 바라봤다. 그 안에서 어떤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문턱에 나란히 서 있는 두 사람의 그림자가 보였다. 넘어가면 돌아오지 못할 문턱. 그 순간 지영의 뒤에서 전화 진동이 울렸다. 그녀는 놀라 상자를 내려놓고 휴대폰을 집어들었다. 남편의 이름이 화면에 떠 있었다. 그와 그녀는 동시에 얼어붙었다. 방 안의 공기가 갑자기 차가워졌다. 지영은 전화를 받았다. 남편의 목소리는 들뜬 기색이 있었다. 예정보다 조금 빨리 돌아올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고. 아마 이틀 후 그는 무심코 물었다. 아버지는 잘 계시냐고. 지영은 말끝을 삼켰다가 겨우 대답했다. 응, 잘 계셔. 조용하고. 그는 웃었다. 그래, 당신이 있어서 든든하다고. 통화를 끊고 지영은 한동안 휴대폰을 내려놓지 못했다. 시아버지는 한 발짝 물러서 있었다. 그의 얼굴에 복잡한 표정이 지나갔다. 미안함과 안도, 그리고 다른 이름을 붙이기 어려운 그림자. 지영은 상자를 다시 닫고 말했다. 내일 아침 일찍 산책 나갈게요. 시장도 들르고요. 낮에 바쁘게 지내요.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말은 짧았지만 그 안에는 그들이 해야 할 선택이 들어 있었다. 빨라질 남편의 귀가, 멀지 않은 끝, 그리고 아직 끝나지 않은 오늘 밤. 문이 닫히고 지영은 침대에 앉았다. 손바닥에 남은 그의 온기가 아주 천천히 식었다. 창밖에서 바람이 지나갔다. 그녀는 눈을 감았다. 오늘 밤도 길 것이었다. 그러나 어젯밤과는 조금 다르게 길 것이다. 그들은 문턱에서 멈춰 섰고 내일은 다른 날이 될 수도 있었다. 아니면 같은 날이 또 다른 얼굴로 찾아올지도 몰랐다. 그것은 내일의 그들이 대답할 일이었다. 지금의 그녀는 그저 손바닥으로 느껴지는 오래된 나무 상자의 감촉을 다시 한번 확인할 뿐이었다. 잠이 오지 않아서 일어났다. 창문을 살짝 열자 밤 기운이 차갑게 스며들었다. 마당 구석에 장독대 위에 덮어둔 천이 달빛을 받아 희미하게 빛났다. 그 빛이 파도처럼 흔들렸다. 지영은 그것을 오래 바라봤다. 달빛은 모든 걸 드러내는 것 같지만 사실은 모든 걸 더 깊게 숨긴다. 빛이 있는 만큼 그림자는 또렷해진다. 그들의 그림자도 어딘가에 겹쳐져 있을 것이다. 겹쳐진 만큼 쉽게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럼에도 그녀는 창문을 닫고 불을 껐다. 이불을 끌어올리며 스스로에게 말했다. 오늘은 여기까지. 경계선은 아직 지켜져 있다. 내일은 내일의 방식으로 다시 서보자. 그렇게 마음을 다잡았다. 심장이 조금 느려졌다. 밤이 아주 조금 짧아진 듯했다. 남편이 이틀 뒤에 돌아온다는 소식은 이상하게도 안도와 긴장을 동시에 불러왔다. 마음 한구석은 이제 이 집안의 묘한 공기가 곧 끝날 거라는 안도감에 놓였지만 또 다른 한구석은 그 공기가 완전히 사라지기 전에 무언가가 더 일어날지도 모른다는 기대 아닌 기대를 품고 있었다. 아침 햇살이 창문으로 들어와 방 안을 환하게 채웠다. 지영은 일찍 일어나 부엌에 섰다. 시아버지는 이미 마당에서 고추대를 살피고 있었다. 긴팔 셔츠를 입고 모자를 눌러 쓴 채 허리를 굽히는 모습이
마치 오래전 농사꾼의 사진 속 한 장면 같았다. 지영이 부엌 창문 너머 그 모습을 보고 있자 그가 고개를 들었다. 시선이 마주쳤다. 그는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고 지영은 무심한 척 창문에서 물러났다. 아침 식사를 마치고 지영은 장을 보러 가자는 말을 꺼냈다.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그래, 같이 가자 라고 답했다. 장바구니를 들고 나란히 걸었다. 동네 사람들은 여전히 호기심 섞인 눈길로 그들을 바라봤다. 지영은 의식적으로 거리를 조금 벌려 걸었지만 어느새 그의 발걸음이 다시 그녀의 옆에 와 있었다. 시장에 도착하자 그는 자연스럽게 그녀의 손에서 장바구니를 받아들었다. 생선 가게 앞에서 고등어를 고르고 채소 가게에서 상추를 집었다. 그의 손길이 유난히 느리게 느껴졌다. 계산을 마치고 돌아서는 길에 한 아주머니가 그들을 불러 세웠다. 두 분 같이 다니니 보기 좋네요. 며느리도 효녀고 아버님도 든든하시겠어요. 그 말에 시아버지는 웃으며 대답했다. 그래, 덕분에 외롭지 않아요. 순간 그 말 속에 섞인 감정이 너무나 명확하게 전해졌다. 외로움, 그리고 그 외로움을 채워주는 존재에 대한 감사함. 지영은 시선을 돌렸다. 대답 대신 장바구니 속 생선꼬리를 바라봤다. 그 생선꼬리는 마치 그녀의 복잡한 마음을 그대로 보여주는 듯했다.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그는 생선을 다듬기 시작했고 지영은 채소를 씻었다. 부엌은 좁았다. 어깨와 팔꿈치가 자꾸 부딪혔다. 그럴 때마다 서로 짧게 웃었지만 웃음 속에는 묘한 불편함이 섞여 있었다. 아니, 어쩌면 불편함을 가장한 다른 무언가였을지도 모른다. 서로에게 의지하고 싶은 마음. 하지만 그럴 수 없는 현실. 그것은 마치 차가운 겨울바람과 따뜻한 햇살이 뒤섞이는 것 같았다. 점심을 먹은 후 그는 마당 평상에 앉아 신문을 읽었다. 지영은 베란다에 앉아 바람을 쐬었다. 서로 아무 말이 없었지만 공기 속에는 묵직한 무언가가 내려앉아 있었다. 그때 갑자기 구름이 몰려오더니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다. 그는 평상 위 신문을 접고 안으로 들어왔다. 빨래 걷어야겠다. 지영은 함께 마당으로 나갔다. 바람이 세게 불어 빨래가 날리기 직전이었다. 그는 젖은 셔츠 소매를 걷어붙이고 줄 위에 빨래를 잡았다. 바람에 지영의 치마 자락이 부풀어 올랐다. 그 순간 그의 시선이 그녀의 다리를 스쳤다. 지영은 그것을 느꼈지만 모른 척했다. 손이 닿을 만큼 가까운 거리에서 빨래를 걷었다. 빨래를 모두 걷어 베란다에 널고 나니 비는 더 굵어졌다. 그는 거실에 앉아 TV를 켰고 지영은 주전자를 올렸다. 차를 내오자 그는 그녀 쪽을 바라보며 말했다. 내일은 산에 갈까 비그치며 공기가 맑을 거야. 지영은 잠시 생각하다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요. 다만 남편 오기 전날이라 올해는 못 있겠네요. 그의 얼굴에 잠깐 그늘이 드리웠다. 하지만 이내 웃으며 말했다. 그래, 잠깐이라도 같이 가자. 그 말은 마치 그들의 관계에 대한 마지막 장면을 예약하는 듯했다. 저녁 무렵 빗소리가 잦아들었다. 그는 마당으로 나갔다. 지영은 창문계에 서서 그 모습을 바라봤다. 장독대 옆에서 그는 뚜껑을 열고 안을 확인했다. 비에 젖은 셔츠가 등에 달라붙어 어깨선이 드러났다. 그 장면이 눈에 오래 남았다. 지영은 스스로를 다그쳤다. 이건 잘못된 거야. 하지만 시선을 돌리지 못했다. 밤이 되자 그는 방에 불을 끄고 일찍 누웠다. 지영도 이불 속으로 들어갔지만 잠이 오지 않았다. 시계 초침 소리와 창밖의 풀벌레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다. 그리고 그 소리를 가르는 아주 가벼운 발걸음. 이번엔 문고리가 돌아가지 않았다. 대신 문 앞에서 그의 숨소리가 느껴졌다.
문 앞에서 오래 머물다가 발걸음이 멀어졌다. 그 순간 지영은 이상하게도 가슴이 쓸쓸해졌다. 동시에 내일의 산행이 기다려졌다. 그것이 무슨 의미인지 이미 마음속에서는 답을 알고 있었다. 아침 공기가 유난히 선선했다. 밤새 내린 비 덕에 하늘은 맑고 공기는 깨끗했다. 작은 배낭에 물과 간단한 간식을 챙겨 들고 시아버지와 함께 집을 나섰다. 마을 뒤편 산길은 비에 젖어 촉촉했고 흥대음이 코끝에 스며들었다. 산길을 오르며 나란히 걷다가도 좁은 길목에서는 한 사람이 앞서야 했다. 그럴 때마다 그의 손이 지영의 등을 가볍게 받쳤다. 그 손길은 자연스럽지만 묘하게 오래 남았다. 지영은 일부러 빠른 걸음을 내디뎠지만 그가 따라붙는 발소리는 여전히 귓가를 맴돌았다. 정상 근처에 다다르자 평평한 바위 위에 앉아 쉬기로 했다. 도시가 한눈에 내려다 보였다. 지영은 물병을 건네며 말했다. 경치 좋네요. 그는 물을 마신 뒤 고개를 끄덕였다. 네가 있어서 더 좋다. 순간 지영의 심장이 2번 빠르게 뛰었다. 아무 말도 못하고 고개를 돌렸지만 그가 그녀의 얼굴을 오래 바라보고 있다는 느낌은 피할 수 없었다. 바람이 불어 머리카락이 얼굴로 흘러내렸다. 그는 손을 들어 머리카락을 귀 뒤로 넘겨주었다. 그 손길이 닿자 온몸에 전기가 흐르듯 긴장감이 번졌다. 잠시 후 산 아래로 내려오는 길, 비탈진 곳에서 발이 미끄러졌다. 그는 반사적으로 지영의 손목을 잡아당겨 안았다. 너무 가까워져서 그의 숨소리가 그대로 전해졌다. 그녀의 심장은 이미 제멋대로 뛰고 있었다. 그들은 잠시 그렇게 서 있었다. 떨어지려면 떨어질 수 있었지만 누구도 먼저 움직이지 않았다. 그 순간 그들의 심장 소리는 같은 박자로 뛰고 있었다. 집으로 돌아오자 해가 기울고 있었다. 늦은 점심을 먹고 나니 집안은 조용했다. 그는 마루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고 지영은 안방에서 이불을 정리했다. 텅 빈 집에서 2사람만이 존재하는 것 같았다. 그들의 침묵은 단순한 고요가 아니었다. 그것은 서로의 존재를 확인하고 서로의 마음을 읽으려는 은밀한 대화였다. 문득 그가 지영의 방 앞에 서 있었다. 내일이면 도연이 오지.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 묘한 긴장감이 담겨 있었다. 지영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서 오늘은 오래 이야기하고 싶다. 그 말은 단순했지만 무게가 있었다. 남편이 오기 전에 그들의 관계에 종지부를 찍고 싶은 마음이 담겨 있는 듯 했다. 저녁을 먹고 난 후 그는 차를 끓여와 지영의 앞에 놓았다. 차향이 은은하게 퍼졌다. 한동안 말없이 앉아 있다가 그는 조용히 말했다. 네가 이 집에 와서 참 많이 웃었다. 그 웃음이 나한텐 큰 힘이었어. 그 말 속에 담긴 진심이 지영의 가슴을 울렸다. 동시에 그 진심이 가리키는 방향이 두려웠다. 그녀는 차를 한 모금 마셨다. 뜨거운 기운이 목을 타고 내려갔다. 그리고 알았다. 오늘이 지나면 그들은 다시 예전처럼 돌아갈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밤이 깊어갔다. 창밖의 바람이 느릿하게 커튼을 흔들었다. 그는 지영의 이름을 불렀다. 지영아? 목소리는 낮고 깊었다. 지영은 대답 대신 그의 눈을 바라봤다. 그 안에는 설명할 수 없는 수많은 감정이 뒤섞여 있었다. 그리고 경계선이 서서히 흐려지는 것을 느꼈다. 그날 밤, 방 안의 공기는 그 어느 때보다 무거웠다. 남편이 올 날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는 사실이 오히려 그들 사이의 거리를 더 좁히고 있었다. 지영은 책상 앞에 앉아 있었지만 책장은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문 밖에서 느껴지는 시선이 등을 타고 내려왔다. 문이 열리고 시아버지가 천천히 들어왔다. 손에는 따끈한 생강차가 들려 있었다. 잠이 안 올 것 같아서
이거 마시면 좀 나을 거다. 그가 건네는 잔을 받는 순간 손끝이 스쳤다. 아주 짧았지만 그 감촉은 번개처럼 온몸을 훑고 지나갔다. 그는 방 안에 서서 쉽게 나가지 않았다. 내일이면 모든 게 제자리로 돌아가겠지. 지영은 무심한 척 웃으며 말했다. 원래 있던 자리로 돌아가는 게 좋은 거죠. 그의 눈이 잠시 흔들렸다. 좋은 건 항상 좋은 건 아니더라. 그 말은 지영의 마음속 깊은 곳을 건드렸다. 차를 한 모금 마셨지만은 생각보다 그의 시선이 더 강하게 느껴졌다. 잔을 내려놓자 그는 한 걸음 다가왔다. 발소리가 유난히 또렷하게 들렸다. 지영가. 그가 그녀의 이름을 부르는 소리에 숨이 막혔다. 그 이름이 이제는 단순한 호명이 아니었다. 무겁고 뜨겁고 위험한 부름이었다. 지영은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다. 달빛이 커튼 틈으로 스며들어 방을 희미하게 밝혔다. 그도 따라와 그녀의 옆에 섰다. 어깨가 스쳤다. 아무 말이 없었지만 온몸이 대화를 하고 있었다. 바람이 커튼을 밀어 올리자 순간 그의 손이 지영의 손등 위에 내려앉았다. 지영은 그 손을 뿌리치지 않았다. 대신 손가락이 아주 조금 그의 손가락 쪽으로 움직였다. 한참을 그렇게 서 있다가 그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이런 감정 평생 처음이다. 지영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 말이 사실인지 아니면 순간의 열기인지 중요하지 않았다. 중요한 건 지금 그들의 심장이 같은 박자를 뛰고 있다는 것이었다. 멀리서 개 짖는 소리가 들리며 순간 정신이 들었다. 지영은 한 걸음 뒤로 물러났다. 그도 따라오지 않았다. 대신 짧은 숨을 내쉬며 말했다. 내일 산책 같이 하자 새벽에. 그 약속은 마치 마지막 장면을 예약하는 듯한 말이었다. 다음 날 새벽, 아직 어둠이 완전히 걷히기 전 그들은 마당에 나섰다. 안개가 마을을 덮고 있었다. 말없이 걸었다. 작은 가을에 도착했을 때 그는 발걸음을 멈췄다. 이 시간이 제일 솔직해지는 시간 같아. 그의 목소리는 부드럽지만 단호했다. 그들은 물가에 서서 한동안 서로를 바라봤다. 모든 말이 필요 없었다. 그 순간 마을 어귀에서 자동차 엔진 소리가 들려왔다. 남편이었다. 예정보다 하루 일찍 도착한 것이다. 지영은 숨을 삼키고 시선을 돌렸다. 그는 아주 천천히 그녀의 손을 놓았다. 그리고 웃었다. 이제 제자리로 가자. 집으로 돌아오는 길, 안개 속에서 그의 뒷모습이 점점 멀어졌다. 지영은 그 뒷모습을 오래 눈에 담았다. 그날 이후 그들은 아무 일도 없었던 듯 지냈다. 그러나 가끔 마당에서 스치는 손, 눈이 마주치는 짧은 순간마다 그날 새벽의 공기와 안개, 그리고 손끝의 온기가 되살아났다. 아무도 모르는 이야기, 그러나 그들만은 알고 있는 이야기, 그리고 그 비밀은 묻혀있는 듯 보이지만 언젠가 다시 깨어날지도 모른다.